그러니까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애저 퀀텀 서비스를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 그 애저 퀀텀 내부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아닌 외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라고 하면 지금 저는 현재 구글 콜앱, 구글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인 구글 콜앱에서 애저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보시기 전에 먼저 애저 쪽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애저에 가시면 퀀텀 작업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업 영역을 기동하셔가지고 이 퀀텀 작업 영역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MK박에 뭐 애저 퀀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 들어가시면 애저 자체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서비스는 여기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공급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애저 콘토 만들 때 여러분이 추가하는 이 공급자들입니다. 그 하드웨어나 시뮬레이터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먼저 이렇게 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억세스 키입니다. 억세스 키. 요거는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뭐 키스키 당연하게 인스톨 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1.0.2 버전의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서브 모듈들 전부 설치하도록.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애저를 사용하려면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이썬 그 모듈 중에 애저 퀀텀이라는 모듈 중에 데거라에 퀴스키하면 퀴스키 지원하는 애저 퀀텀 프로바이더가 이 속 안에 들어있어서 요거 지금 설치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버전은 2.1.1 버전 이렇게 설치를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저 퀀텀에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애저 퀀텀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이 서브스크립션 아이디,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네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API 키, 쭉 뒤로 가면은 이제 퀀텀 엔드포인터 이런 게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애저 퀀텀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커넥션 관련된 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ODBC가 그 DB 접속하기 위해서 ODBC 같은 거 썼을 때 접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모아둔 거를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커넥션 스트링 저장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프롬이 있고요. 프롬 애저 퀀텀에 임포트 워크스페이스 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접속을 하기 위한 커넥션 스트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 명령을 가지고 워크스페이스 접속합니다. 그래서 요 커넥션 스트링을 바로 얻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아까 애저 퀀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이 억세스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키가 있고 보조 키가 있고, 그래서 원래 API 키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키가 있는 거고, 밑에 연결 문자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커넥션 스트링입니다. 여러 가지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한꺼번에 다 물어놓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노출되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키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신다든지 아니면 퀀텀 오프스테피를 아예 없애버리시면 이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요게 있습니다. 요거 옆에 있는 요거 카피 뜨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프롬 애저 퀀텀에 퀴스키 한 다음에 임포트 애저 퀀텀 프로바이더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애저 퀀텀 프로바이더 속 안에다가 방금 위에서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를 주고 이걸 프로바이더 조정한 다음에 내가 프로바이더 백엔드 이렇게 주게 되면 바로 애저 퀀텀에서 여러분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목록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키 시뮬레이터 있고, 아이온키 아리아 1, 아리아 2, 그 다음에 리게티 시뮬레이터 QVM, 리게티 앙카2라고 하는 초전도 기반 그 QPU,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에스티메이터라는 백엔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이온키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백엔드로. 그 다음에 요 회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회로고, 그 다음에 트랜스 파일도 이상 없이 됐고, 그 다음에 잡 수행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은 키 코드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IBM 퀀텀이나 아니면 AWS 브라켓 서비스 사용했던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그랬더니 큐에 들어갔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달라지는 부분은 어느 부분밖에 없냐면 연결 정보 저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퀀텀 프로바이더 부분, 요 정도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뭐 그 키스키 코드는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 여기 작업 관리라는 데 가셔가지고 수행한 작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수행했던 아이온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 뭐 입력, 출력, 비용 추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출력한 걸 한번 다운로드해서 보면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꽤 다양한 정보들을 쭉 보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얘가 토폴로지컬 큐빗이라는 형태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바깥에서 웹에서 애저 퀀텀에 있는 퀀텀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얘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쉬운 거는 AWS 비해서 이 퀀텀 작업 스페이스 옆에 바로 액세스 키가 있기 때문에 이 액세스 키를 담고 있는 이 커넥션 스트링을 사용하시면 쉽게 애저 퀀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